예, 태풍 피해 왜 유독 울산이 컸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에서 피해가 잇따랐다라고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사망자가 3명, 그다음에 실종자가 4명인데요. 지금 그 윤현숙 기자 그리고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현숙 기자는 예전에 울산 쪽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보면 울산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그 화면들 다 보셨죠? 네,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과 저희가 취재한 현장 영상들을 봤습니다. 네, 봤죠. 어느 지역들이 주로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까? 울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예. 태화강 주변에서 네.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태화강이 사실 범람한 건 아닌데요. 시간당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예. 일대 저지대 주변에 상가와 주택들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은 지금 바람보다는 피해가 집중이 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태화강 주변이 사실 서울로 치면 한강이라고 쉽게 생각을 연상을 한강이요. 하시면 됩니다. 예. 서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연결되면서 이 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큰 강인데요. 이 주변에 남쪽으로는 울산 남구, 또 위쪽으로는 중구와 북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반기성 센터장님, 그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 울산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뭐 104mm, 네. 뭐 120mm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비가 올 수도 있습니까? 사실은 기록적이죠. 네. 시간당 104mm라는 것은 뭐 지금 울산 관측사상 가장 최다로 알려져 있는데 예.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시간당 104mm라는 건 아주 보기 드문 정도로 엄청난 강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울산 보면은 회야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19 대원도 실종이 됐었고요. 자, 여기 회야강은 태화강호 근처에 있는 겁니까? 회화강은 태화강과는 좀 다른 지류입니다. 훨씬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네. 반구대 암각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많이 울산에서 들어봤습니다. 좀 예. 많이 떨어진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울주군을 이렇게 따라서 흐르는 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그 구급 활동을 펼치던 119 구급대원이 두 분이 물에 급류에 휩쓸렸는데 네. 한 분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 제주도에 보통 센터장님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그 뭐 포항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근 뭐 경주라든가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 뭐 특별히 뭐 울산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이 태풍이 올 때 보면은 이 동풍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번 네. 같이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동풍이 계속 유입될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태화강이 있다 보니까 태화강이 그 바다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근데 이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부터 그 바닷물이 오히려 역내에서 올라오게 되고 이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 윤현숙 기자, 지난번 지진 때 그 문화재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홍수가 나면서 문화재 혹시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좀 낫습니까? 네, 조금 전에 태풍 차와 관련된 문화재 피해 상황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두 21건의 피해가 발생된 21건.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주로 태풍의 중심지였던 태풍이 이게 중심 쪽으로 지나갔던 제주도에 집중돼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에 제주도 쪽에서 네, 문화재 알려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21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11건이 국가 지정 문화재였고 또 네. 나머지 10건은 시도 지정 문화재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제주도의 성읍 민속마을에 모두 가옥 16채의 초가 이용이 일부 뭐 파손된다던가 제주 목가나 주변에 배수로가 훼손됐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 건물이 뭐 크게 무너졌다든가 훼손됐다 하는 그런 피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예보가 좀 미리 정확하게 잘 됐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후 5시인가 6시 이후에 이게 제주도에 상륙하는 걸로 뒤늦게 뭐 저희가 보기엔 좀 늦게 예보가 됐고 그 이후에 학교에 출교령이 내려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저 원래 그 이번 태풍 진로가
제주도 쪽까지 올라와서 남해안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았죠. 처음에 사실, 그랬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제주 먼 남쪽에서 방향을 바꿔갖고 일본 규슈 일본 쪽으로, 네, 예. 일본 규슈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었다가 예. 조금 이제 최근에 와갖고 이제 예보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육지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에 잠깐 상륙을 했고 저쪽 여수 쪽인가요? 그러니까 육지에 네. 2번 상륙을 한 거죠. 네, 네. 예. 실제로 이제 그 제주에 잠깐 상륙을 했고요, 성산 네. 쪽으로. 예, 예. 그게 이제 그대로 북상해갖고 여수 쪽으로 해서 남해안을 해안선을 따라서 동진을 해나갔죠. 예. 하다가 이제 부산 쪽에 상륙해서 동쪽으로 빠져나갔죠. 예. 그래서 2번 정도 상륙한 편이 되는 것이죠, 이번 태풍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일찍 그 예보가 나왔으면 좀 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예측을 갖다가 빨리 하면 할수록 대비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도 좀 어떤 그런 좀 시간적인 이런 정확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울산이 지금 사실상 저렇게 홍수가 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피해가 커졌고 이런 그 도심 홍수, 그러니까 서울도 예전에 저 집중호우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제 세계 어느 나라 도시든 네. 사실 오늘 같이 울산의 시간당 104mm 정도로 해서 2시간에 200 오늘 이제 266mm가 내렸지 않습니까?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도시든 이 정도 비가 내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범람과 침수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어떤 이런 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시설까지 돼 있는 도시가 없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2011년에 그때 서울에 그 강남 물난리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면산 산사태 이 당시도 문제가 됐던 게 시의 이 배수 시설 이 관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울산에 오늘 같은 경우 뭐 1시간에 104mm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가도 이 정도는 다 침수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쩔 수 없다 네, 자연재해라. 이게 이제 비의 집중도라는 것이거든요. 예. 시간당 내리는 네, 그렇습니다. 양. 뭐 하루에 200mm가 오늘 울산에서 내렸는데 예. 그게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내렸다고 하면은 예. 울산시에 어디도 물에 잠길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네. 근데 문제는 그 266mm가 거의 2~3시간 동안에 집중됐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그 앞에 여수라든가 뭐 부산 쪽이라든가 이쪽은 뭐랄까 좀 바람 피해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울산이, 그러니까 왜 그 수증기가 많아졌습니까? 갑자기 왜 그쪽에 비가 많이? 그러니까 집중된 거죠? 일단 강수가 뭐 비가 내린다면 균질하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강한 비구름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진주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네. 울산은 일단 그 동해안 쪽으로 붙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이 지나갈 땐 동풍이 들어옵니다. 동풍이 들어오니까 바다 쪽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 비구름 자체도 강한 것도 있겠지만 바다를 지나오다 보니까 습기가 더해지는 데다가 또 이 울산 쪽으로는 지형적인 영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합쳐지면서 실제로 그 인근 지역 포항이라든가 뭐 부산에 비해서는 거의 한 150mm, 포항에 비해서도 한 100mm 이상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지금까지 그 태풍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 윤현숙 기자, 그 네네. 울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피해 상황이 상당히 아까 말한 전체적으로 피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강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집들이 강이 범람하면서 그 피해를 좀 봤단 말입니다. 그 구조상으로 볼 때 어떻게 네. 보십니까? 태화강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네. 지역의 저지대 쪽에서는 범람을 해서 침수가 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저희가 바로 직전 시간에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대 주변의 태화시장이라던가 우정시장이라던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거의 뭐 상가의 한 주민의 말씀에 따르면 예. 본인의 키가 1m 55cm인데 거의 입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상가의 물건은 비롯해서 이렇게 차들이 침수된 모습 지금 보이시지만 이게 울산 태화강 주변의 태화시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대가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불어난 물에 하수구도 지금 범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은 저 물이 다 빠진 거죠? 네, 조금 전에 전화를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물이 다 빠졌고 지금 집기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범람하면서 주변에 악취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불어난 그 각종 뭐 집기라던가 이런 것들, 이 차량 침수된 차량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복구 작업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반기동 K웨더 예보센터장 그리고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 그 태풍 피해 상황 그리고 왜 울산에 피해가 집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